네, 오늘은 16번째 경찰학 포인트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리할 내용은 바로 국가배상 절차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국가배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헌법하고 국가배상법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절차로 가겠습니다. 자, 헌법은 주체가 국가와 공공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점이죠. 그래서 주체에서 국가는 공통이지만 헌법은 공공단체라고 되어 있고 국가배상법은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유형은요. 헌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배상법은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있고 영조물 설치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점이죠. 그래서 헌법은 유형이 하나밖에 없지만 국가배상법은 유형이 두 가지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이점은 특례입니다. 헌법에는 향토예비군이 없어요. 그런데 국가배상법은 향토예비군이 추가되어 있다 하는 것. 이게 세 번째 차이점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차이점은 헌법은 구상권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국가배상법은 구상권 조항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절차 부분에 들어갈 텐데, 자,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이 뭐냐 하면은, 바로 첫 번째 공무원이어야 하고요. 또 직무행위라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고의냐, 가실이냐, 가벼운 실수냐, 아니면 고의 중대한 실수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구분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법령을 위반해야 되고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다 성립된다고 보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원입니다. 자, 공무원이 직무행위로 가벼운 실수로, 자, 경과실부터 먼저 할 거예요. 가벼운 실수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가벼운 실수로 손해를 끼친 경우는 갑은 국가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배상을 하는 거죠. 여기서 끝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실수로 손해를 끼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달라집니다. 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실수로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는 갑은 선택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선택해서 청구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국가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공무원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국가를 선택했다면 갑은 국가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국가가 배상을 하게 되겠죠. 자, 국가는 잘못이 없는데도 국가가 배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가는 공무원의 잘못이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국가 상대로 변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이 국가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갑에게 직접 배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에요. 자,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는요, 또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신호기 설치 관리 한번 볼까요? 자, 신호기는 어디서 설치하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설치 관리를 하는데 관리는
시도경찰청장한테 이임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신호기 설치 관리는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그런데 관리권은 시도경찰청에 이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종합간제센터에서 우리 경찰과 일반 공무원이 합동 근무를 하죠. 여기에서 신호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호기 관리 하자로 인해서 신호기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난 신호기를 갑이 지키다가 손해를 본 겁니다. 사고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갑은 누구 상대로 배상 청구가 가능하죠? 시도경찰청장을 상대로 배상 청구가 될까요? 이쪽으로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예, 시도경찰청은 국가 배상 주체가 아니에요. 국가 배상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경찰청장한테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고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청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은 국가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국가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가능하다. 왜 가능하냐면은 자, 이 경찰은 국가 공무원이에요.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국가로부터 월급 받는 사람이 관리하자로 인해서 갑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갑은 국가 상대로 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판례입니다, 판례.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자, 이 관리하자로 인해서 신호기가 고장난 게 아니에요. 을이 저녁에 술 한잔 먹고 신호기 컨트롤 박스를 박살낸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이 갑이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신호기가 고장나 버렸으니까 갑은 고장난 신호기를 지키다가 사고 난 거죠. 그럼 갑은 어떻게 합니까? 예, 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배상 청구하시면 돼요. 자, 국가 상대로 배상 청구했다고 봅시다. 자, 그럼 국가가 배상을 하겠죠? 자, 배상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국가는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을은 국가 상대로 변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영조물 관리하자는요. 고의가실 불문합니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주의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공무원은 가실 책임주의예요. 고의가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로는 손해배상은 무과실 책임주의, 고의가실을 불문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가배상 절차도 마무리하겠습니다.